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긴장해 죽고 있어요. 앞에서 너 이렇게 긴장한 사람 처음 보네.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6회고요. 공사하고 있어서 지금도 소음이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뭐 이해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라고. 우리는 다 너그러우신 분들이에요. 들으신 분들이. 댓글도 안 달아주시고 되게 너그럽게. 구독도 안 눌러주시고. 아, 구독. 아니 뭐 그거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뭐 간단한 피드백 정도? 피드백 정도. 그런 거 좋아해요. 사랑해요. 6개. 오박 장난 아니다. 벌써부터 끼부리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니까. 6회고요. 사랑한다 말하면서 시작하는 6회. 파인아트란 순수미술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시작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인아트가 뭔 것 같아요? 파인아트 순수. 긴장해서. 파인아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디자인처럼 이렇게 상업성이 그만큼 있지는 않는 미술 정도? 그러니까 작가가 좀 더 주가 되는 미술이라고 생각. 클라이언트가 없는. 그러니까 고객이 존재하지 않는. 클라이언트가 딱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고대 미술은 순수 미술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그려졌던 초상화나 벽화나 그런 것들은 일단 어느 정도 그때가 순수 미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때가 순수 미술이었다. 근데 그때는 다 약간 종교나 이제 독재자나 왕에 의해서 주문된 그림들이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에도 작가의 생각 정도는 들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왕을 딱 그려놨을 때 그 사람이 왕을 그렇게 기품 있게 그려놨다든가 뭐 이런 거는 작가의 생각인 거니까. 기품 있게 안 그렸으면 죽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죽죠. 맞아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작가들이 자기의 생각을 넣기 시작한 거는 현대미술부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게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약간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제 독재자나 이제 사회 귀족 계급이나 이제 상류 계층 있잖아요. 상류 계층이 존재하는 거였잖아요. 그때는 귀족과 이제 천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다 천민이나 평민은 일단 미술을 즐기던 계층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술 자체가 아예 상류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나 이런 사람들은 평민이 많았지만 다 이제 귀족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일단 아름다움이라는 게 종교 시대였으면은 그 종교에 대한 것만 아름답게 쳐줬던 거예요. 그 종교 외의 거를 그리면은 쳐주질 않았던 거죠,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도 그 종교인이 아니었는데도 그 종교의 그림을 그리고 그렸었어요. 그 르네상스 시대에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아닌 걸로 들리나요? 네. 근데 신윤복 같은 사람은 그쵸. 그런 쪽은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근데 또 유희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지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윤복이 그 당시에도 인정을 받았었나요?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신윤복이 막 여자라는 말 막 있고 그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여자였고 맞아요. 막 그런 말인데. 맞아요. 근데 이게 미술사를 들어가면은 약간 서양 미술사 위주기 때문에 한국 미술사를 지금 건드리면은 복잡해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현대 미술로 들어오는 이 미술사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해외 이제 서양이나 이런 데서 흘러 들어온 것이지 우리나라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단 유명한 작가분들 자체가 이중섭 작가님, 화가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분이랑 이제 조선 시대쯤 들어가면은 신윤복 그리고 이제 또 6.25쯤에 박수근 네, 그리고 그 정도 있기 때문에 화가 자체가 많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미술 이어식 이거 시작할 때는 잘 안 했었는데 예전에 하다가 한국 작가들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신사임당, 네. 김홍도 정도? 네, 그래서 이게 왜 근데 현대 이제 이제 현대 미술에 들어와가지고 왜 작가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됐냐면은 귀족이 없어지기 시작했잖아요. 1800년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제 평민들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가 됐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예수는 없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날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자기의 시대가 왔으니까 작가들 자체도 이제 자유가 된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게 무너진 거는 이제 카메라가 나왔기 때문에 안 그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1800년대부터 추상화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림을 점점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카메라가 나왔을 때 나 아직까지는 괜찮았죠. 처음에 화가가 카메라 맨 처음 다게레오 타입이라는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림을 더 잘 그리려고 이제 이미지를 고정시키려고 만든 건데 그 카메라가 발전해가지고 이제 화가를 뛰어넘어 버린 것이죠. 똑같이 그리는 거에서는. 이제 귀족들이 그러면 귀족 얼굴 그려주는 거 이런 걸로 먹고 살던 화가들이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지니까 이제 두 개예요. 그러니까 왜 무너뜨리기 시작했느냐가 이제 그건데 다른 사회가 원하는 다른 수요를 위해서 그림을 바꾸기 시작했느냐 아니면 화가들 자체가 이제 전통적인 그림을 받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는데 마침 귀족들이 이제 자기들한테 관심을 안 가지니까 바꾸기 시작했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새로운 뭔가를 만든 거예요, 화가들이. 그래서 결국엔 추상화까지 온 거고요. 이게 점점 이제 단순화시키는 과정들이 다 있어요. 몬드리안이나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도 입체파나 뭐 이제 그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사실적인 그림들을 다 그렸었고 그 점점 그게 단순화되어 가는 게 정말 인생 그 순서대로 보면은 그림 순서가 있어요. 그럼 점점 단순화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는 파인아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드릴. 파인아트는 드릴이다. 잠깐 멈추다. 이거 됐다. 됐어? 안된 것 같아요. 방귀 끼는 거 아니에요. 파인아트 어렵네요. 지금 저희 집이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가지고. 그거 공사 중이에요. 내가 5층 사는데. 맨날 걸어 올라와요. 영국에서 5층이면 한국에서 6층이잖아요. 맞아. 맨날 걸어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5월에 완성된다니까 뭐 좀만 더 참아야죠. 운동도 하고 남았네요. 살도 좀 빼고 다리가 좀 이뻐지려나. 계단 갖고 이뻐지려나. 그래서 파인아트는 뭐 같아요? 파인아트 어렵네요. 순수미술.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막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업성이 조금 막 응용 미술보다는 배제된 그런 건데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작가가 정말 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네네. 그게 상업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되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아무도 몰라요. 당신도 모르잖아요. 파인아트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 진짜 없어요. 맞아요. 진짜 없는데 의견을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상업성이라는 거가 일단 일반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림이 가장 순수한 미술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일반인 분들이. 근데 미술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거는 그림이에요. 가장 상업성은 뛰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팔려요. 왜냐면 가장 걸어두기 쉽고 가장 지금까지 예가 많았기 때문에 집에 어디다 걸어둘지도 생각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상업적인 미술품은 약간 그림이 가깝거든요. 지금 막 3m짜리 이거 막 3D 조형물 이런 거 못 사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생각해보면 또 상업성이랑은 미술이랑은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런 거를 좀 더 깊게 예전에 한 번도 해봤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네. 파인아트가 아닌 게 뭔지는 진짜 없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게 다 파인아트거든요. 지금 하시고 계시는 패션 디자인도 파인아트예요. 그러니까 파인아트라고 말한다면.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게 그 맨날 대중 거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약간 만약에 노숙자가 길거리에다가 똥을 싸놓고 이걸 예술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파인아트고 순수 미술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이게 우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저거를 미술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건 미술이고 대중들이 그걸 미술이라고 인식을 안 한다면 그건 미술이 아니다라는 거 정도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대중의 이 다중지성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중들이 이해를 하고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건 미술이고 근데 결국은 사회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진짜 미술하는 사람들이 저희 시골의 농부보다 비생산적인 짓을 하고 있어요 진짜. 정말. 근데 패션은 옷이라도 만들잖아요. 미술은 정말 없어요 뭐가. 정말 그냥 인문학이라는 게 정말 사회 안에서 인간이 아니라면 정말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라는 그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대중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파인아트다. 대중이 파인아트라 생각하냐 안 하느냐 약간 이 정도 같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3초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막 그러면 안 돼요. 좀 되게 근데 어려운 부분인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약간 이거 짚고 넘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그럼 파인아트는 어떤 것 같아요 또? 파인아트 정말 어렵네요. 처음부터 되게 어려운 걸 가져오긴 했는데 이걸 대충 느낌이라도 알고 가면은 근데 사실 저도 아직 다 이해를 못했거든요. 파인아트가 뭔지 순수미술이 뭔지는. 근데 이게 확실한 거는 그림만이 파인아트라고 하는 거나 그런 거는 조금 아닌 쪽이라고 저는 요즘에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매체와 재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그 노숙자가 길거리에 똥을 싼 거는 땅바닥이라는 캔버스 위에다가 똥이라는 아크릴을 써가지고 그린 거랑 똑같아요, 사실. 네, 그죠. 왜냐면은 말하자면 그렇죠. 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둘 다. 근데 화가들이 캔버스랑 아크릴을 사는 이유는 전혀 없어요. 맞아요. 그냥 하는 것이죠. 맞아요. 네, 그냥 똥도 그냥 싼 거잖아요. 하필 그거요. 가장 극단적이니까 이게 가장 이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좀 더러운 게 머리에 잘 들어가. 근데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미학적인 거를 기본으로 하니까 그거는 또 그게 또 이제 아름답지 않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뭐 마르헬 디샹이 내놓았던 변기통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또 우리가 또 신기하게 쳐다본단 말이죠. 맞아요. 이름이 샘물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미학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게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은 아니에요. 이게 정서적인 아름다움도 있고 그냥 이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얻는 아름다움, 그 놀라움도 아름다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충격미술이라는 게 옛날에 데미안 허스트 내가 원래 이거 근데 미술교식 모토가 이런 작가 얘기, 작품 얘기 좀 안 하는 쪽인데 그래도 어쨌든 근데 이거 나중에 해설로 해가지고 다 올려드리거든요. 제 블로그에 이제 사진이랑 다 올려드리니까 네, 모토는 하여튼 최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쪽을. 근데 어쨌든 그 옛날에 좀 상어 한 마리를 잡아다가 이제 방부제에 넣어놓고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 작품을 들고 나왔을 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똑같이 그리다가 이제 피카소가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미술 얘기가 힘드네. 피카소가 이제 입체파 그림을 그려왔잖아요. 여자를 막 조각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 충격적인 그 충격과 그 몸의 전이가 아름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어느 정도 사람이 면역력이 생겼을 때 이제 상어 한 마리를 잡아온 거예요. 미술품이라 내놓고. 또 다시 충격을 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이제 그게 충격 미술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게 충격 미술이었는데 쇼커트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게 전혀 충격적이지가 않은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충격 미술이 막 거기까지 갔죠. 막 사람 잘라서 붙이고. 그죠, 맞아요. 그런 쪽까지 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쪽 가는 거. 근데 현대에서는 오히려 왜 쓰레기 하나 놓고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아이디어를 들어보면 또 달라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미술과 고전 미술의 차이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죠. 왜 만들었냐가 현대 미술에서는 그런 게 중요해진 거죠. 그죠, 그랬던 거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오늘? 나랑 둘이서 얘기할 때는 진짜 막 장난 아니게 얘기하면서 긴장하고 막 쓰리콤보로 들어오네요. 뭔 소리야?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나 처음에 내가 1회 한 거 들으면서 한 10번 들었어.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아, 진짜요? 나 혼자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혼자만 신나가지고. 그 같이 했던 분 막, 그 레나 누나 말을 막 다 자르고 나 혼자만 엄청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생각도 없었어, 할 때는. 할 때는 생각도 없고 그냥 막 얘기하다가 이제 하니까 이게 한 8번쯤 들을 때부터
정말 말 많이 하면서 쓸데없는 말 많이 한다 이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말한다는 게. 나는 그때 정신 없어가지고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 다솜 양은 긴장해서 말이 없어요. 긴장해서 아직 말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이분이 못하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기대해 주세요. 점차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점차 있을 거예요. 긴장해서 그래, 긴장해서. 나 이거 다 내보낼 거다. 너 나중에 이거 혼자 들으면 이제 안 들을 건데. 청취율 안 높여줄 건데. 다 나중에 들어. 안 들을 것 같아? 맞아, 궁금해. 다 나중에 들어봐. 맞아. 그럼 평소에 너 이거 하기 전에 미술은 뭐라고 생각했었어요? 미술, 어떤 미술이요? 그냥 미술 자체. 그냥 미술 자체. 작품은. 너 그렇게 막 얘기할래 자꾸? 근데 미술이라는 게 너무 넓잖아요. 그죠, 너무 넓죠. 안 되죠. 근데 아직 이게 그저 미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사실 미학인데 굉장히 이해가 빠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데려온 건데 되게 이해가 빠르고 핵심을 잘 찌르는 타입이었어요. 이었어요. 나 말하다가 많이 시겁시겁했어. 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애고 얘는 공부 안 한 애인데 전혀 안 했죠. 얘는 왜 내 핵심을 이렇게 잘 찌르나. 오늘은 뭐 긴장해서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이건 길게 안 해도 돼. 사실 이거 파인아트란 무엇인가는 정말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고요. 처음부터 벙쪄 있네요 지금. 너무 힘든 걸 가지고 왔어요 사실. 근데 관심이 있긴 신기하긴 했거든요. 저번에 들어본 그 뭐지? 캔버스 위에다가 똥 싸놓고 그걸로 그림 그리고 그게 아트라고. 그게 아트가 될 수 있는지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져왔었죠. 근데 이렇게 근데 뭐 아들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문제고 그 이제 그렇게 들고 나오면은 사람들은 저것도 미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냄새는 좀 많이 나겠죠. 냄새는 좀 많이 나겠고 뭐 말리고서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이제 고정시키면 냄새는 좀 덜할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움이 시각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라며요. 근데 막 이렇게 뭔가 그게 미학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느껴지냐 이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건데 그렇다고 그게 안 느껴진다고 해서 미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간단한 예를 해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를 그려주면 좋아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거 보면 좋아요? 왜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준 만큼의 감동이 올까요? 하긴 저한테는 안 오겠죠. 그죠? 그게 누군가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존중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 사람에 대한. 왜냐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냄새 말고는 피해를 준 게 없잖아요. 시각적인 피해도 있는데 책보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비위가 안 좋아가지고. 비위가 안 좋아서. 그게 근데 되게 애매모호해요. 저도 근데 그게 파인아트라는 게 나도 지금 파인아트 공부를 하고 있지만 미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건 되게 어렵긴 해요. 어디까지가 미술일까? 맞아. 어디까지가 미술이 아닐까라는 거에서 난 살짝 포기한 것 같아요. 뭐 대중분들이 알아서 정해주겠지 하면서 그냥 넘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눈으로도 아름다우면서 그 뜻을 알았을 때 또 한 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미술에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안에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라고 해서 찾아봤을 때 와서 보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한 번 더 놀라면서 이제 좀 또 한 번 이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늘 이제 제 작품을 열심히 설명을 해놔요. 근데 이해들을 못하시죠 요즘. 좀 읽어주세요. 말이 좀 길어져요. 하다 보면 제가 왜 만들었는지는 확실하게 맨날 다 써놓기 때문에 들어와서 한번 봐주시면 재밌을 거예요. 맞아요. 재밌어요. 뻥치지 마, 씨. 재밌어요. 아니, 사실이에요. 이분은 글 안 읽고 내가 옆에서 말로 해줘가지고 그런 거야. 근데 잘하면은 이번 여름이나 가을에 한국에서 전시회를 통해서 한번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근데 마장의 미술을 하게 되면은 그거 하려고 그래요. 뭐 매일 몇 시에 그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좋네요. 확실하진 않은데 얼굴도 까고 하고 드디어 제 못생긴 얼굴을 오셔서 보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안 못생겼어요.
뻥치지 마. 기대 올려놔야지. 덕글 악플은 네 거야. 아, 내 거야? 기대치는 낮춰놔야 악플도 안 달리고 묻어갈 수 있고. 왜 나도 기대할 거 없어. 넌 잘생기고 이뻤잖아. 왜 잘생겨낸 거야? 잘생기고 이쁘고요. 키도 크고요. 아니에요. 몸매도 되게 좋고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농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리가 짧아서 앉은 키가 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뻥치지 마. 아유, 장난 아니에요, 저분은. 아, 왜 그래. 얼굴 못 가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예쁘니까. 아, 느끼해. 예쁘니까. 아, 진짜. 나중에 막 벗어 제끼고 그러지 마,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막 몸매 좋다고. 그러면 안 돼요. 모함이에요, 이거는. 국민적인 모함이에요, 전 국민적인. 전 국민이 듣지도 않는데 뭔 소리야. 아, 그럼 한 140명. 그래, 한 140명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한 오랫동안 쉬어가지고 많이 떠나신 것 같은데. 아, 다시 오셔야죠? 기다려주세요. 다시 시작하니까요. 다시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리. 맞아요. 열심히. 예술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강제 계약하긴 했지만. 쉽게. 하이파이브 네가 먼저 했잖아. 아, 그건 이게 아니었잖아요. 구두 계약으로 해가지고 한 거지 뭐. 그러면. 구두 계약 어떻게 증명할 건데? 아, 그때 은경 누나 옆에 있었잖아요. 내 편일까 오빠 편일까요? 아이 뭐. 지금 구두 계약했다고 근데 녹음했네. 아. 끝났어. 어떡해. 너 이제 약속 안 지키면 손모가지 알지? 하이파이브 했어요. 아, 이건 정말 노예 계약이에요, 노예 계약. 그래서 일단 일반인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갑자기 급하게 넘어가요. 우리 너무 노가리 많이 깠어. 맞아. 일반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고정관념에서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림이 순수 미술이고 일단 뭐 요즘에 하고 있는 그 조형물이나 막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예술을 하는 거는 예술이 아니다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의견들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미학 쪽이나 이런 쪽으로 더 근거를 대면서 이제 좀 싸워보자 약간 이런 쪽으로 가보자면 아니면 제 개인적인 믿음은 약간 더 그런 쪽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다 이제 미술품이고 그림이나 이런 거는 상업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상업적이지 않은 그림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자기가 만들 때 상업적이 않을 수는 있는데 갤러리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상업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게 작가가 유명해졌을 때 어떤 작품 하나로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끝까지 그것만 그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상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그 스타일만 그린다면. 정말 앤디 워홀처럼 이제 그렇죠. 프린팅이라는 아예 그 소재를 써가지고 아예 사진만 찍어가지고 색깔 명암 넣어서 바꾸는 그거로만 이제 해가지고 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상업성이 충분히 띄고. 그죠. 근데 그 작가 자체도 상업성이라고 아예 얘기를 했고요. 맞아요. 근데 예술은 상업이다라는 아예 개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업성조차도 미술의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시절에. 왜냐면 그 시절이 이제 막 산업품들이 엄청나게 나오던 그 시절이잖아요. 딱 1950년대, 1900년대 초 이래가지고 이제 상업이 시작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개념이나 아이디어로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뭔가를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지금은 대량 생산이면 뭐 대량 생산에 대한 것보다는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막 뭐라 그러죠 노동 착취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세상이지. 그죠. 대량 생산은 이제 너무나 흔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쪽으로 변해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사회가 원하는 이슈나 이런 것들이 변해가는 거죠. 이제 또 소량 생산을. 네, 그래서 이게 디자인에서도 그렇대요. 디자인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이 이제 좀 살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최고의 것을 찾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있는 거 안에서 가장 좋은 디자인을 찾기 시작하는데 더 잘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을 찾기 시작한대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옷을 옛날에는 기성복이 만들기 전에는 이제 맞춤 제작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성복으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 모든 대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모두가 주인이 되었을 때 이제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뭔가 남들과 다른 뭔가를 두고 싶을 때 기성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다시 맞춰 입기 시작하고 자기만의 디자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변해간다는 것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안 좋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미술 안에서.
그러다 고전 미술이 틀린 것도 아니고 현대 미술이 더 나은 것도 아닌데 맞아요. 다만 지금 사회에서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시대상이 변하는 네, 거고. 시대가 변하는 거고. 네. 네, 그렇네요. 그래서 나 이번에 너무 탄탄했나? 찌를 게 없나? 괜찮은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단검을 하나 들고 나를 찌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내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뭔가 그러면 이거는요? 그러면서 막 푹 찔러 한번 나를 빈틈을. 오늘은 제가 이분이 제가 우리 다솜 양과 되게 오글거리네. 우리 다솜 양과 얘기를 하며 좀 그렇죠. 다솜 양과 얘기를 하며 많이 탄탄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게요. 네. 찌를 데가 없네요. 아쉽네. 다음번엔 제가 더 준비를 해오도록. 그래서 오늘은 안돼 어느 정도 좀 캐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오랜만에 돌아왔고 다솜 너는 처음이고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오늘 좀 컨디션이 난제네요. 난제. 그러게요. 그리고 아침이라. 맞아요. 아침이 아침이라. 너무 일찍 만났어요. 지금. 그래봤자 11시지만. 11시면 예술인들에게 11시는 새벽 6시죠. 맞아요. 이러니까 예술인들이 욕먹는 거야. 싸가서 욕하지 마요. 맨날 밤에 하고 낮에 늦게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일찍 일어나요. 그렇지. 저는 그래도 늘 9시에 일어나요. 저도요. 9시에. 맞아요. 만천 진짜요. 화를 내? 요즘에 7시 일어난다고. 때리겠네. 또 공사가 시작됐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6회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예술은 결론 지금까지 다 얘기했는데요. 그런가?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근데 저는 예술을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엔터테인먼트라 생각해요. 결국은 그냥 결국은 유희인 거예요. 맞아. 방구 끼는 거죠. 방구 끼고 까르르 하면 끝나는 거야. 거기에 무슨 왜 가끔 사람들이 그 추상화에서 엄청난 뭔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맞아. 그 검은색에 뭐가 들어있고 초록색에 뭐가 들어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누는 거. 그냥 단순하게 그린 거예요. 맞아. 그냥 상실적으로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단순하게 그려놓은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막 엄청난 뜻이 담겨있고 그러진 않아요. 차라리 현대미술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개념미술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이제 아이디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대적이나 이제 그림 그 종류에 따라서 그 다른 성격을 아직 사실 한국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 이제 의무교육에서. 사실 여기서도 그걸 그렇게 잘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안 영국에서 일반 영국인들이랑 얘기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스킬 위주로 하는 거랑 개념 미술이랑 이런 게 너무 다르다 얘기를 해봤었어요. 영국인들한테. 그죠? 그게 다른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이 뭐가 막 달라 막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림을 이제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정보들이 막 나오는데 영어로 했을 때는 근데 한글로 했을 때 진짜 없는 거예요. 이 정보들이. 나 지금 블로그 1년밖에 안 했는데 다 상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검색을 많이 하는 쪽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차라리 하는 사람부터 나와서 어떻게든 좀 봐주세요 하면은 누가 좀 봐주시지 않을까요? 하면서 저는 이제 블로그랑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미학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미학을 바닥에 깔아놓고 쉽게 이제 미술을 좀 알려드리는 쪽으로 흘러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 다솜 양 그거를 약간 공부하면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셔서 아직은 무지해서요. 무지는 아니지만 이해력은 굉장히 다행이네요. 그거라도 있어서. 근데 무지하지 않아요 전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지 않은 척. 왜 이렇게 쫄아 오늘? 긴장했어. 내 옆에서는 막 장난 아니잖아. 여장부잖아 여장부. 여장부라니. 당장 내일 막 다 통일할 것 같아. 전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막. 진짜. 제2의 히틀러가 되고 막. 이 사람이 내 이미지를. 그러지 마요. 제2의 히틀러는 되지 마. 안 해요. 넌 맘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저리 가요. 그래서 그냥 살짝 이제 첫 녹음을 기념하며 노가리 까보는 시간이었고요. 네. 가장 간단하지만 어려운 순수미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봤는데 어렵죠? 네, 많이 나도 어려워요. 나도 지금 나도 공부하고 있는데 나도 어려워. 그래서 우리 페이스북 담배 띄고 끄는 띄고 호랑이들 하면은 나와요 우리 페이지.
거기 가면은 제가 하고 있는 또 다른 라디오도 있고요. 담배 끊는 호랑이들의 담소. 담소. 이거는 미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미술 이유식이고요. 네, 어쨌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제 블로그에 오시면 이런 거 다 해설도 써드려요. 좋아요. 그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제 작품들도 보실 수 있고 이거는 뭐 파인아트 하는 그냥 DOHNI를 쓰면 제가 나와요. 네, 네이버 검색창에 DOHNI를 쳐보세요. 클릭. 아 힘드네. 오랜만에 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